2012년 유튜브에는 기괴한 영상이 하나 올라옵니다. 영상의 내용은 중년으로 보이는 안경을 쓴 남성 한 명이 나와서 약 1분 정도 혼자 미친 듯이 웃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영상 말미에는 영어로 해피 애니버서리, 기념일 축하해란 자막이 뜨며 마무리됩니다. 도대체 뭘 기념한다는 뜻이었을까요? 그저 좀 기괴하고 난해한 내용으로만 여겨지던 이 영상은 이후에 뜻밖에도 어떤 사건과 강한 연관성이 제기됩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모우라 머레이입니다. 1982년생이었던 그녀는 매사추세츠주의 대학생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미 육군 사관학교에 진학했다가 다른 곳으로 편입해 2004년에는 간호학과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이런 모우라 머레이는 2004년 2월 9일 월요일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실종 사건 당일 알려진 머레이의 행적은 이렇습니다. 오후 1시경 그녀는 남자친구에게 이메일을 보냈고 전화를 걸겠다고 했지만 그녀에게서 전화는 없었다고 하네요. 또한 1시 24분경에는 학교의 업무 감독관에게 일주일간 출석할 수 없다는 통보를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머레이는 가족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지만 실종 이후 가족에게 물어보자 장례식 같은 것은 없었다고 합니다. 오후 3시 30분경에 차를 몰고 학교를 떠났으며 10분 후인 3시 40분경에 ATM의 CCTV에 그녀의 모습이 촬영됩니다. 이후 주류 판매점에 들러 술 여러 병을 사갔던 것도 확인됩니다. 머레이는 당시 혼자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실종 이후 그녀의 숙소를 조사한 경찰에 따르면 숙소 내의 짐이 전부 정리되어 있었던 것으로 봤을 때 아마 작정하고 혼자 어디론가 가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봤습니다. 이후 그녀가 목격된 것은 저녁 7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머레이가 몰던 차량이 사고를 낸 것은 7시 27분. 그런데 그녀를 목격한 증인들의 목격담은 기묘했습니다. 한 스쿨버스 기사는 사고가 난 차와 젊은 여성 한 명을 봤는데 혹시 도움이 필요한지 묻자 그녀가 거절했으며 오히려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던 것이었습니다. 사고 현장에 경찰이 도착해 차량 내부를 조사했는데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현장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차의 내부와 바깥에는 붉은색의 얼룩들이 묻어 있었으며 아마도 머레이가 구입했던 와인이 묻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실종 이후에 그녀가 가지고 나갔던 소지품을 대조하자 현금 카드와 신용카드, 휴대전화가 사라졌던 것을 알 수 있었으나 이 사라진 소지품들은 실종 이후 단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었습니다. 대체 왜 그녀가 경찰에 신고하기를 거부했는지는 모르지만 사고 이후 사라진 머레이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계속해서 그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동안 여러 용의자나 가능성 등이 제기되었으나 결정적으로 그녀를 찾는 실마리가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던 2012년도에 앞서 보여드린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온 것입니다. 이 영상이 머레이의 실종과 강한 연관성이 제기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먼저 남성의 유튜브 계정은 112더트백이었는데요. 모우라 머레이가 사고를 내고 실종되었던 곳이 바로 뉴햄프셔주의 112번 국도였습니다. 영상 말미에 나오는 영어로 된 기념일 축하한다는 메시지도 알고 보면 섬뜩한 의미를 품고 있었는데요. 왜냐면 그가 원본 영상을 올렸던 날짜가 2012년 2월 9일로 머레이가 실종된 날짜인 2월 9일과 같은 날짜였기 때문입니다. 즉 머레이가 사라진 지 딱 8년째 되는 바로 그날에 기념일을 축하한다는 기묘한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후에도 그는 또 다른 영상을 몇 개 더 올렸습니다. 해당 영상은 어떤 리조트의 티켓을 보여주는 영상이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영상 속에 나왔었던 그 티켓입니다. 이 티켓은 브레튼 우즈 리조트라는 곳의 티켓이었는데 실종 장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위치했음이 밝혀집니다. 또한 티켓의 날짜도 실종 이틀 후인 2004년 2월 11일로 표기되어 그가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의심을 강하게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의 계정 더트백은 비열한 사람, 저열한 사람이란 뜻이 있는데 그가 올린 영상들 또 그녀가 실종된 112번 국도와 연결해보면 마치 그가 112번 국도에서 무슨 짓을 저질렀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여지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이후 경찰에서 이 계정의 사용자를 추적한 결과 제프리 알든 울슨이란 남성이었음이 밝혀집니다. 그러나 그를 체포한 경찰은 몇 가지 조사 후 그를 풀어줬는데요. 일각에서는 그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도 합니다. 제프리 알든 울슨이 올린 영상들이 과대 해석되었다는 주장도 있지만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우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가 정말로 진짜 범인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관심을 끌어보려고 그랬는지 아직도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영상 역시 시청하시기에 따라서 불쾌감을 느끼실 수도 있으므로 양해를 바랍니다. 어딘지 모르게 기묘한 인상이 들게 하는 흑백 사진, 그 사진 속 주인공이 기묘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왠지 섬뜩한 느낌이 들게 합니다. 이 영상은 Why You Never Became a Dancer란 제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체를 알기 어려운 기묘한 움직임과 모습 때문에 보는 사람에게 이른바 불쾌한 골짜기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듯합니다. 이 영상은 꽤 오래전에 인터넷에 공개되었는데요. 사람들은 처음엔 기괴한 모습에만 집중하다가 나중에는 영상 속 인물이 과연 누구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누가 그려낸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 실제 사진이었을까요? 그리고 밝혀진 영상 속 인물의 정체는 꽤 놀라웠습니다. 영상 속 인물에 대해 말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남자는 일본의 범죄자 키요시 오쿠보. 1935년 일본에서 출생한 그는 범죄자였으며 그에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는 모두 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8명 전부 다 여성들이었습니다. 경찰은 오쿠보에게 당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확실하게 밝혀진 피해자만 발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이 그의 피해자가 더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던 이유는 오쿠보가 자기가 체포되기 전 2달 동안 차를 몰고 다니며 거의 50명이 넘는 여성을 차에 태워줬다고 진술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나 그는 자기가 해친 것은 8명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찾을 수 있던 피해자의 시신도 8구뿐이었기 때문에 혹시나 더 피해자가 존재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더 이상의 추궁이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나중에 일본에서 범죄 관련 책이 하나 출판되었는데요. 이 안에는 여러 범죄자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중에는 키요시 오쿠보의 이야기도 실려 있었고 그의 범죄에 희생당한 피해자 8명의 사진도 함께 나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 책을 우연히 보게 된 누군가 책의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했고 사람들은 그 8명의 피해자들 중 한 사람의 사진에 주목했는데요. 그녀의 이름은 타케무라 레이코, 사건 당시 21살이었던 피해자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녀의 사진에 주목했던 이유는 타케무라 레이코의 사진이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이 사진을 어디서 봤는지 떠올렸는데요. 아까 보셨던 바로 그 영상 속 인물이었습니다. 일부러 사진을 움직이게 만들어서 화질이 좀 좋지는 않지만 키요시 오쿠보의 피해자 타케무라 레이코의 사진과 해당 영상 속 인물의 모습이 너무나 흡사했던 것입니다. 아예 나란히 두고 비교해본 결과 동일인이 맞다는 걸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이것은 피해자 타케무라 레이코의 다른 사진들입니다. 보시면 아까 그 사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인데요. 아마 피해자의 사진이 어딘지 모르게 섬뜩했던 것은 사진이 촬영된 시기가 1970년대 이전이어서 화질이나 명암 등이 분명하지 않았던 데다가 백으로 인쇄되어 실렸으니 그런 모습이 더 부각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이 기괴한 영상, 누군지 모를 인물이 계속해서 움직이던 이 영상은 사실은 어느 강력범죄에 희생된 피해자의 사진이었음이 밝혀집니다. 이런 점이 알려지고 난 뒤 강력범죄의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사진이 이런 식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관해서 여러 사람들이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찰리노 산체스입니다. 본명은 로살리노 찰리노 산체스 펠릭스이며 미국에서 활동했던 가수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본토 출신은 아니고 1960년 멕시코 시날로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 찰리노가 미국까지 온 사연은 이렇습니다. 1975년 15살이 되던 해에 찰리노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범죄라기보다는 복수에 가까웠는데요. 자기 여동생을 강제로 납치한 남성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자 직접 나서서 그 남성을 자기 손으로 없앤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복수라고 해도 범죄는 범죄였기에 찰리노는 원래 살던 곳을 떠나 티후아나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일을 전전하다가 이모가 있던 미국의 캘리포니아로 향해 그곳에 정착합니다. 그는 미국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며 살아갔고 그 중에는 불법적인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찰리노가 가수가 된 계기도 이런 불법적인 일 때문이었습니다. 경범죄를 저질러 체포되고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동안 그는 다른 수감자들의 이야기를 가사로 사용하고 본인이 직접 작곡해서 노래로 만들어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때를 계기로 그는 가수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노래는 보통 일반적인 가사라기보다는 범죄 등과 연관된 내용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노래 장르는 멕시코 전통 장르인 코리도와 합쳐서 이른바 나르코 코리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출소 후에 그는 본격적으로 가수 생활을 시작하는데요. 당연히 처음에는 이름이 그다지 알려지지 않아서 자기 자동차 트렁크에 카세트 테이프 등을 쌓아두고 판매하거나 지역에서 열리는 벼룩시장 등에서 판매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입소문이 퍼지면서 나이트클럽 등지에서 공연을 하기도 하고 이후 1992년에 그의 이름을 알리는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1992년 캘리포니아 코첼라의 한 클럽에서 공연을 하던 찰리노. 약 400명 정도의 인원이 모인 큰 규모의 장소였는데요. 당시 이 클럽에 있던 32살의 에드워드 갈레고스는 찰리노가 공연을 하던 무대로 올라가 그에게 총을 쐈습니다. 찰리노 역시 이에 지지 않고 사격으로 맞대응했고 공연장은 난장판이 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는데요. 찰리노와 갈레고스 두 사람 모두 병원으로 이송되고 이 사건으로 인해 언론 등에 찰리노의 이름이 보도되면서 오히려 더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되고 음반 판매량도 늘어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찰리노는 더 명성을 얻게 되었지만 반대로 그는 더 깊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자기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것이란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부르던 노래 장르인 나르코 코리도와도 연관이 있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장르가 범죄 행위 등을 소재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몸담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범죄 소재 등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평범한 가사를 담은 노래를 많이 만들기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찰리노가 혹시나 공연을 하게 되더라도 고향인 멕시코에는 절대 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15살에 벌였던 그 사건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마 찰리노가 여동생의 복수를 위해 해쳤던 그 남자가 멕시코의 범죄 조직의 멤버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당연히 조직의 멤버를 없애고 떠났던 인물이 따로 찾을 필요도 없이 유명한 가수가 되었다고 하니 그들의 입장에서는 복수가 훨씬 수월했을 것이 자명합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찰리노는 멕시코에서 공연하기로 결정합니다. 1992년 5월 16일 쿨리아칸에서 벌어진 공연 도중 그는 노래를 시작하기 전 누군가에게서 쪽지를 건네봤습니다. 쪽지의 내용을 읽어본 뒤 찰리노는 무척 긴장한 표정으로 이마에 난 식은땀을 닦은 뒤 뭔가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 연주에 맞춰 그대로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부득이하게 영상이 아닌 이미지로 보여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공연이 끝난 뒤 동료들과 함께 공연장을 떠나던 찰리노. 그런데 그가 타고 있던 차를 다른 차가 가로막았는데요. 차 안에서 내린 것은 무장하고 있는 남성들이었습니다.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지휘관이 찰리노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때 그는 자신의 운명을 직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따라서 함께 사라진 찰리노는 다음날 고속도로 근처의 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그의 손목에는 줄에 묶였던 듯한 흔적이 남아있어서 찰리노가 타살되었음을 명백히 보여줬습니다. 유튜브에는 현재 그의 공연 영상들이 몇 개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쪽지를 읽던 그의 모습도 있는데요. 쪽지를 읽고 난 뒤 긴장하던 찰리노의 모습으로 봐서는 공연을 계속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거나 하는 내용이었을 텐데요. 사실상 자기 목숨을 위협받는 무서운 상황이 카메라 안에 그대로 담긴 채 영상으로 공개된 것이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 공연을 중단할 수도 있었지만 그대로 진행한 그의 모습이 대단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사건이 가장 의문스러운데요. 물론 경찰 조사 결과 풀려나오기도 했고 그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만약 그렇다면 자신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실종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여러 개의 영상을 만들어가면서 왜 굳이 그런 짓을 해야만 했는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관심을 끌려고 그런 짓을 벌인 거라면 그것대로 또 기괴한 목적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실제 사건들과 연결된 기괴한 영상들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더 많은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